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서 이제 광역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도시군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을 전제로 한다면은 광역이 나오면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그렇게 보시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라고 했잖아. 광역계획 권역. 그래서 역시 둘 이상의 특권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요게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지정하는 모습은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니까 시군 단위에 걸쳐서 지정될 때랑 그리고 시군을 넘어서 시도 단위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구단위는 없어요, 그죠? 구단위는 없어. 그래서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가 이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잖아. 도를 벗어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같은 도 둘 이상의 시군이다 아니면 시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행정청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같이 보통 수립을 하거든요. 같이 수립을 하지만 요 수립하기 전에 권을 지정해 주는 것은 그 해당 행정기관의 윗사람이 위에서 결정을 해주잖아. 권의 지정은 여기 들어가는 곳의 윗사람이고 여기서 수립할 때는 여기 관련된 사람이 같이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죠? 생각나죠? 그 얘기? 그러면은 같은 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바로 윗사람이 권을 지정해 주니까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도지사가. 이게 같은 도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니까 둘 이상의 시군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요것이 권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특권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요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광역도시계획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제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이 광역도시계획의 흐름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크게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받는 절차로 크게 나눠지잖아. 수립과 승인으로. 자, 수립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기초조사 알아야 되니까 우리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랬고 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공청회. 자, 우리 공청회라는 걸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까지 듣고 공청회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권자에게 서류 보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다른 법에 의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협의심의는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죠.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수립권자가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한 사람은 결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면 수립권자에게 서류를 보내요. 그럼 수립권자가 완성됐으니까 공고할 거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공고 열람 절차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자, 이렇게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수립권자가 중요하잖아요. 수립권자를 알게 되면은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의회고 이 사람 기준에서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되고 승인권자 기준에서 협의심에 거치니까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승인권자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수립권자는 역시 권이 지정된 곳을 이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도에 걸쳐서 즉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누가 수립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 수립해? 시장군수가.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그래서 보통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은 국가교육 등과 관련해서 국장이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립권자 출발점이 아까 권은 도지사 또는 국장밖에 없다면 여기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는 없으니까 최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이상의 구에 걸쳐야 윗사람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해주지. 그런 건 기본이 되고요. 자, 이 사람 중에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왜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
이 사람이 다시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광해권이 같은 도에 의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됐다라면은, 같은 도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까 했듯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다가 원칙인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라면 승인권자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시도지사급이 했다라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국장은 자기 승인은 안 받잖아. 그런데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해야 도지사가 승인을 내주죠. 여기도 이 사람이 승인 신청을 이 사람에게 해야 이 사람이 내주는데, 만약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3년 내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이 사람이 안 한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이게 원칙의 완성이잖아. 원칙의 완성.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역시 3년 내에 국장에게 승인 신청이 없다라든지, 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둘 중에 하나 일이 있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의 완성. 자, 원칙 해야 됐는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예외죠. 임의적.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지사님이 혼자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아까 이 예외 원칙과는 다릅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좀 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승인권자 다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시도지사나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게 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도지사가 시장군수랑 공동으로 나섰든지 도지사가 단독으로 나섰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 뜻에 따라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을 했지만 국장의 승인은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이제 보통 제가 광역시에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이 정도 틀만 잘 아셔도 돼. 여기서 뭐 더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시장군수 간다 그러면 같은 급의 의회니까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간다 그러면 시도의회와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 의견까지 같이 듣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처리 요약서는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권자 입장에서 협의를 한다라면 장관이 할 때는 중앙행정 같은 급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협의 후 심의잖아, 그죠? 요거는 중앙장관 빼면 되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기관의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같은 급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때도 공청회 같은 경우 뭐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일 예정에 14일 전까지 뭐 한 번 이상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 것들. 잘 붙이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의회 의견 물어 뭐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30일 이상 열람시키라,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여기다가 이제 요 틀이 정확히 광역도시 경만 한다, 이 틀이 딱 떠오를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생각 안 나면서 해서 30일이 잘 안 나오는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